예, 사사기는 실패의 책,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잘 다뤄지지 않는 책, 아예 그냥 버려진 책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번에 사사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 별로 의미 없는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운 기록들만 모아진 책이 사사기 아니냐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요. 저도 갑자기 동의될 뻔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패의 책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무공처럼 실패를 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탕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리공과 같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냥 깨지고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실패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탄력적으로 일어나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라는 책은 너무 의미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12사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영웅들이거든요. 전쟁 영웅들이 막 혼이 막 쏙 그냥 다 빠져가지고 진짜 주인공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12명의 그 사사들한테만 다 팔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의 진짜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 영웅의 어떤 것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쟁 영웅들 뒤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주목해서 보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사사기는 한 300년 동안 진행되는 아주 그 암흑기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표지 모델도 오늘 시커먼 걸로 그냥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끔끔한 시대에 그냥 이런 걸로 준비했고요. 사사하면 궁금하죠? 사사는 16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사가 대부분 누군지를 잘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 아니냐, 어떤 사람은 왕 아니냐, 선지자 아니냐, 뭐 이렇게 포지션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사할 때 그 한문으로 사자가요, 선비 사자, 두 번째 사자는 뭘까요? 스승 사자입니다. 선비와 스승. 무슨 말인지도 그걸 얘기해줘도 몰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번역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번역이 이 사사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페트입니다. 쇼페팀. 복수형으로 이제 쓰여지는데요.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 공동 번역.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쓰는데 공동 번역. 저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와 같이 번역했던 예전에 썼던 번역에 보면 이 사사기는 판관기라고 나옵니다. 판단하는, 재판하고 판단하는 판관기.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번역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예. 그래서 여러분들 판관기로 하면 예전에 판관 포천천, 작두를 대령하랬다, 뭐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판관기가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예전에 중국 솔로몬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판결하고 지혜롭게 판결하고 막 모든 시시비비를 갈라줬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모세가 줄을 길게 써가지고 재판을 해주자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교통사고 났는데 사고가 일어났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애통하게 부르짖잖아요. 그 과부, 신약에 보면 과부 얘기도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재판, 판결, 사법부, 이 부분은. 그래서 민수기에도 25장 5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사사라고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사사라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벌써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사는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사사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 사사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또 재판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솔로몬의 그 재판의 중요성. 열왕기 상에 보면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누가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 지혜를 왜 구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이제 여기에는 지혜라고 안 나오고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 이꼬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쏙 든지라.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왜? 이 백성들한테 억울함이 없이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겠다라는 그 동기, 그 솔로몬의 동기. 어떤 사람은 뭐 모르고, 아이고, 나도 다음에는 지혜를 구해야지. 그게 아니고, 왜 지혜를 구했느냐. 그 동기를 지금 하나님 딱 주목한 거거든요. 아, 백성들을 사랑하는 저 마음. 그 동기. 그래서 이 재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재판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왜 재판이 중요하냐면요. 이 정치를 알아요. 정치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정치 시스템. 당시의 정치 시스템은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이 다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이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간이 누구를 지배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세상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왕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임금, 왕도 동일하게 수평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밑에 피지계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는요, 데오크라시라고 하거든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민주주의는 백성, 민자. 백성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이 제도는 데오크라시,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거. 지금 전 세계 중에 요거 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예전에 호메이니가 집권한 이란이 아마 신정 정치로 해서 한번 했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예. 지금 거기는 그래서 이란에 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 백성 다 왕 같은 제사장 때문에 동등합니다. 좀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그럼 시시비비가 나도 왕이고 니도 왕이고 그러면 이제 계속 갈등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가려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필요 없다. 다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 다스리기 때문에 문제 하나도 없다. 자, 다 내가 주인인 세상이 되니까 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이 필요하다. 사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백성 보호.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해 왔을 때는 전쟁을 하는 전쟁 영웅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로서 사사가 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정치 시스템이 3,000년 전이거든요. 이 사사 시대가요. 3,000년 전인데도 이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앞서 나갑니다. 지금 현대 국가에서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사 시대 여호수아가 끝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해서 12개의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앙정부가 없어요. 중앙정부는 누구? 하나님. 그 외에는 12개의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자치제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현재의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예, 미국 연방제가 지금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 스테이츠가 유나이티드 된, 연합되어 있는 50개의 정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50개 주가, 야, 간섭하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50개가 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 3,000년 전에 이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됐으면 지금도 모방하고 있어요. 지금도 웬만한 나라도 다 이 제도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6월 13일 날 지방선거 하잖아요. 지방선거도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됩니다. 그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고민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얘기할 부분들입니다. 자, 보여줄게요. 왜 문제가 되냐면 토지 분배로 힘이 다 분산돼 버렸어요. 다 쪼개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지방 분권화가 된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나중에 북한이 저기 동해안 쪽으로 내려왔어. 그럼 강원도가 타격을 입을는데 다른 지역에는 야, 너 그 동네에서 지금 싸움 나니까 너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도 바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똑같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배로 힘이 다 12조각으로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딱 여호수아 때는 힘으로 뭉쳐가지고 막 전쟁을 했는데 이제 사사시대가 되니까 12개로 다 쪼개지니까 자, 이쪽에 지금 전쟁 나는데 좀 도와줘 하는데 아야, 바쁘다. 나 지금 정신이 없다. 우리 일도 지금 힘들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그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저주하는 게 나옵니다. 이 사사가 저주를 해요. 누구를? 메로스 거민을 저주합니다.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 지금 긴박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메로스 주민들아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나 모르겠다.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전쟁 이기고 나서 메로스를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안 도와줍니다. 나중에도 계속 그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입니다. 지방 분권, 우리나라 좋을 수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되고 전쟁의 상황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 상황별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